너무 좋아요. 더 해주세요. 서연 씨, 나도 너무 기뻐. 돌아버릴 것 같아. 바라만 봐도 두근거리는 그들은 그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뜨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깊게 빠져버렸다. 남들은 믿지 못할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재밌는 사연을 받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40대 싱글맘 서연은 낯선 도시의 외진 반지하 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벽지에 핀 곰팡이 냄새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들 준영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 지독한 가난도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밀린 월세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에서 한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전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자의 친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이 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서연은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른 구인 광고를 찾아 나섰고 그렇게 우연히 재력가 성진 회장의 저택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진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은 정적과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집안을 혼자 거닐던 성진은 늘 창밖을 응시하곤 했죠.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의 삶은 대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하던 중 서재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성진과 그의 아들 민준이 함께 웃고 있었죠. 서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이 자신의 아들 준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민준과 자신의 아들 준영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떠올릴수록 아들 준영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은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의 통통한 볼과 장난기 가득한 눈은 민준의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했죠.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첫사랑 민준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갔죠. 그들은 운명처럼 만났고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만 그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준영이었죠. 이제는 중년이 된 서연의 삶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낡은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서재를 청소하던 그녀는 굳게 닫힌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준이 서연에게 썼던 사랑 고백과 함께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자신의 첫사랑이 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힐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서랍 안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서재로 들어서는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성진은 서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서연 씨, 혹시 고민이 있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준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요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요. 성진은 준영의 나이를 듣고 문득 자신의 아들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민준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준영과 비슷한 또래였을 겁니다. 성진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 아들도 그 나이쯤에 참 고민이 많았지. 그 아이의 첫사랑은 누구였는지 궁금했지만 결국 묻지 못했소. 성진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드님 첫사랑의 이름이 서연이었나요? 성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시오? 그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당시 회장님의 반대로 민주는 저를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에게서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서연의 고백에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죠.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어제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사진 속 민준의 얼굴과 서연의 아들 준영의 얼굴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준영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핸드폰 속 준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을 본 성진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내 손자였어. 내 아들의 아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성진의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비서는 성진에게 스케줄을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다가왔죠. 성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서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서연 역시 당황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성진은 그런 서연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소.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 과거의 인연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진은 서연의 아들 준영이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 가설은 곧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진은 서연의 고백을 들은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밤새워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서연의 아들 준영이 혹시나 자신의 친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실망감에 두려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문을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성진은 비서를 불러 준영의 유전자를 몰래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굳은 얼굴로 명령에 따랐습니다. 성진은 비서가 떠난 후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성진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준영은 그의 친손자가 맞았습니다.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남겨줬구나.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성진은 당장이라도 서연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진의 며느리 유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며칠 전 성진이 서연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목격했음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그 가정부에게 무슨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유진은 성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성진은 유진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아, 그 여자는 내 손자의 엄마다. 성진의 충격적인 고백에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성진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말도 안 돼요. 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와서 재산을 노리는 꽃뱀에게 속고 계시는 거예요. 유진은 서연을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은 분노에 가득 차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수작을 부리신 거죠? 당신 같은 가정부가 우리 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건가요? 서연은 유진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서연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남편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 제발 저희 가족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유진의 날카로운 말들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진은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제 아들, 즉 아버지의 친손자를 내어드렸잖아요. 이미 죽은 아들을 대신할 손자를 원하신다면 제 아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따위는 필요 없어요. 유진의 패륜적인 발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비난과 멸시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고통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로써 성진의 며느리 유진은 서연의 삶을 뒤흔들 강력한 빌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진의 모욕적인 말들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회장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말들이 마치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연은 낯선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녀는 준영의 사진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아빠를 잊지 못해서 내 아빠의 아버지를 만난 게 전부 죄가 되는구나.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술집 골목에서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서연이 자신을 미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더 이상 나를 스토킹하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에 유진에게 내가 왜 당신을 스토킹해? 당신은 나를 모욕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고 유진은 서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핸드폰이 떨어졌고 서연은 핸드폰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와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야? 유진은 서연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잖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와 만난 건 당신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 당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야. 유진은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죠. 유진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믿고 있었고 그 원망과 분노를 서연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도 안 돼.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진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에게서 유진의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듣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성진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란다. 내가 널 버린 거야. 성진의 고백에 유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안겨 엉엉 울었고 서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사실 서연의 숨겨진 언니였고 그녀의 모든 증오는 서연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유진은 더 이상 서연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진실은 서연과 유진의 관계를 뒤틀어 놓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진과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서연은 혼란스러움과 슬픔, 그리고 진실이 주는 복잡한 감정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 준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준영의 얼굴에서 그녀는 이제 막 떠나보낸 첫사랑. 민준의 모습과 그를 너무나도 닮은 성진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인연의 끈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서연은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성진을 찾아갔습니다. 성진 역시 유진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은 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 아들의 첫사랑이었던 당신이 내 손자의 어머니였다는 것도 모자라 내 며느리의 언니였다니. 대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오. 성진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민준과 서연의 사랑을 반대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오해받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 삶을 되찾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성진은 서연의 고백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죠. 서연 씨, 나는 당신의 첫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오. 나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오. 성진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따뜻함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망설임 끝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진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성진은 서연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넓은 품에 안겨 심장의 고동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성진은 서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고 서연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리자 서연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진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고 서연 역시 그의 어깨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간절한 그리움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모든 진실을 알고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언니가 미워서 모든 것을 망치고 싶었어요. 성진은 그런 유진을 일으켜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유진아. 이제는 모두 다 괜찮다. 서연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습니다. 이 극적인 절정의 순간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과 성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비난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린 후 서연과 성진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준영을 찾아갔습니다. 준영은 엄마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깊은 평화를 느꼈고 성진 회장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읽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영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도 편안하실 겁니다. 아들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눈물을 쏟았고 성진은 준영을 안아주며 내가 내 손자여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준영은 엄마와 성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히려 두 사람의 결혼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라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준영의 진심 어린 축복에 성진과 서연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는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특히 성진의 지인들은 서연을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폄하하며 결혼을 말렸습니다. 성진의 며느리 유진 역시 서연에게 언니, 우리는 이제 가족이지만 세상의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의 결혼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이상 돈과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에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성진의 진심이 담긴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은 점차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과 유진의 관계 역시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유진은 서연에게 언니, 우리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랑의 산물이었지만 언니는 준영이를 낳아 희망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언니에게 그 희망을 되돌려줄게요 라며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서연에게 맡겼고 두 사람은 일과 삶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진정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연과 성진은 잃어버린 가족을 서로에게서 찾았고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세상의 편견과 비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성진의 결혼 발표는 세상에 큰 관심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진의 사업 경쟁자들은 이 결혼을 틈타 성진그룹을 흔들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성진이 서연에게 재산을 몰래 증여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서연을 다시 한번 돈을 노리는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화했고 서연과 성진은 또다시 세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힘들어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죠. 아들 준영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고 성진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진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너무 큰 손해를 보고 계세요. 결혼은 잠시 미뤄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행복을 알았소. 당신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소. 나는 이제 세상의 비난이 두렵지 않소.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성진은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결혼식 준비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서연과 준영, 그리고 유진을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연과 준영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는 의지였죠. 그러나 경쟁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가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서연은 다시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꽃뱀은 다르다며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유진 역시 서연에게 언니, 우리 가족이 되기 전에 세상의 비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걱정했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식 전날 밤 홀로 조용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성진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세상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회장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편지를 남긴 채 서연은 낡은 캐리어를 끌고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성진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서연이 남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없는 행복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소. 성진은 서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주 가던 추억의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편 유진은 서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쏟아부었던 자신의 독서를 후회하며 성진과 함께 서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진은 서연의 아들 준영에게 연락해 엄마의 행방을 물었지만 준영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밤새도록 낡은 캐리어를 끌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성진과 가족들이 겪을 아픔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죠.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과거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핸드폰으로 준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회장님이 엄마를 찾고 계세요. 엄마를 사랑하신대요. 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성진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성진은 서연이 나타나자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 씨, 제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시오.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소. 성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이 이제 자신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성진은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했습니다. 성진은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제 내 곁에서 편히 쉬시오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성진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감싸주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성진의 품에 안긴 서연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에 시달렸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진은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고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노리는 꽃뱀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준영과 유진이 함께 서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유진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라고 말했고 서연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성진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들과 남편을 얻었고 성진은 아들과 손자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성진은 서연과 준영, 그리고 유진에게 직접 가족 사진을 찍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정원에 모여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서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준영은 성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성진은 그런 준영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서연과 유진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자매가 되었죠. 성진은 서연을 만난 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서연 역시 성진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상처와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를 위한 유일한 존재가 되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비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재미랑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연을 만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떤 주제가 재밌을지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